안녕하세요. 구자룡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 중지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충의 내용은 다들 아실 텐데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재임 기간 동안에 재판은 정지된다. 라는 내용만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여기에서 굉장히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는 개정안을 보면은 재판 중지 플러스 무죄 유도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이 중지된다. 뭐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는 내용일 텐데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지금 여러 개의 재판을 받고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들을 받아왔던 그 사건들은 대통령 재임 기간이 끝나고 나서 중지되어 있던 게 다시 시작돼 가지고 그때 가서 재판을 받을까? 그러려고 할까? 라는 것이죠.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재임 기간 중에 떨어버리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거는 그냥 예측이 아니라 지금 법을 바꾸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죄도 행위 부분을 지금 삭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처벌 규정을 삭제해서 처벌을 면하려고 하고 있는데 재판을 그냥 고의 중지만 시켰다가 임기 끝나고 나서 재판을 다시 받는 일을 하려고 할까요?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이 법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중지만 시키는 것을 넘어서 무죄의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작동할 수밖에 없다. 이걸 분석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용은 재판이 재임 기간 동안에 중지된다. 다만 사건에 대해서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 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무죄를 줄 때 처벌받지 않을 때는 또 재판을 진행을 한대요. 그러니까 재임 기간 동안에 권력이 살아있을 때는 재판을 진행해서 이거를 털겠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정말 논리 모순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재판 중지법을 골자로 했죠.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단서 조항을 달았을 때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조작 수사고 무죄가 확실하다고 주장을 해왔죠. 그럼 무죄 받을 사건인데 중단이 됩니까? 자기들 주장대로면은 논리 모순에 빠져가지고 재판이 진행돼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 이후에 만약에 당선됐을 경우에는 중단되면 유죄란 얘기예요. 이 법 규정에 의해서 재판이 중단되면 '아 유죄라서 중단했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단된 그 순간부터 민주당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중단을 관철시키고 나서도 유죄의 꼬리표를 자기들이 다는 게 되겠죠. 이 법을 급하게 만들다 보면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언론사에서도 전부 "누더기 입법이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여기 기사를 보면은 '민주당이 급하긴 급했나 보다.'라는 법조인들의 평가까지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법을 개정해서 정리하려다 보니까 앞뒤로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계산도 안 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만든 거에 의해서 유죄 꼬리표가 달리게 생겼어요. 중단되면 유죄란 얘기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진행이 되면 또 어떻게 되냐. 이게 무죄일 경우에 진행한다라는 거는 사실 논리적으로 성립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는 무죄율이 재판 과정에서 한 2%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 무죄율이 왜 그렇게 낮으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을 때 '아 이거는 무죄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사건은 기소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의 형사 사건 중에 굉장히 극소수가 기소가 되고 그 기소된 거는 굉장히 '유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무죄가 되는 확률이 2% 남짓인 거예요. 근데 기소가 되어 있고 뭐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어떤 혐의들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뭐 의심스럽다 이런 내용들까지도 확인이 됐던 사건들이 무죄가 명백한 사건이 될 수 있나요? 이미 지금 재판을 한참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무죄가 명백하다는 이유로 진행해서 떤다는 게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거는 재판의 구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기소가 됐을 경우에 판사들은 공소장 딱 서류 문건 하나 들고 재판을 시작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조서를 만들고 증거도 수집했는데 검사가 자기들이 수집한 증거를 한꺼번에 법원에 제출했을 경우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서류를 모두 읽어본 판사는 선입견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증인도 부르고 그 내용을 들어가면서 "사건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봐라." 그래서 선입견 없는 상태에서 변호인도 변호인 의견서 내고 검사도 증거를 그때그때 내고 이래서 그걸 같이 보면서 "누구 말이 맞는지를 따져 봐라."라는 게 형사소송법의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판사는 그 사건에 대해서 백지 상태에서 진행하면서 증인 신문을 하다 보니까 심증이 형성되고 마지막 순간에 '아 이건 유죄구나. 무죄구나.'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럼 재판 중간에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한 심증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거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중단할 수 있는 과정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죄될 사건이다.'라는 판단이 가능해서 진행할 수 있다? 어떻게 그런 심증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면은 '무죄 결론을 내기 위해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행이 되면 이거는 무죄 가능성이 있어서 진행하는 거네.'라는 게 민주당의 지금 이 법안에 따른 결론일 텐데 재판 구조는 절대로 그 중간중간에 '이거 무죄가 명백하다.'라는 게 쉽사리 인정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한 수사잖아요. 민주당 정권에서 시작한 수사인데 무죄 가능성이 명백했으면 그 사건 진행될 수나 있었을까요? 지금 뭐 전부 다 윤석열 정부에서만 시작된 사건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내용들도 막 오고 가지만 대장동 이슈 그때 언제부터 터졌는지 민주당 정권 하에서 이낙연 캠프 쪽에서 터지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수사되고 진행됐던 사건들 대부분인데 거기에 연결고리인 사건이 딱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다? 무죄가 명백하다? 그런 내용 때문에 이게 재판이 무죄 결론에 이르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이렇게 한 명을 위해서 바꾸다 보면은 논리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 체계는 이미 흐트러졌고 기존 법하고 맞지도 않는데 한 명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넣다 보면은 이런 자기들이 원하는 거 안에서도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형사법 대원칙과 형사소송 재판의 구조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이 법에 따르면은 당선 이후에 재판이 중지됐다? '아 그거 유죄네?' 라는 걸 자인하는 꼴이 되겠죠. '그러면은 재판이 진행되네?' 라는 거는 '무죄가 명백해서 진행하는 거다.'라고 주장은 하겠지만 명백해질 수 없다 그랬죠. 재판 끝날 때까지는 판사는 심증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가 명백하기 때문에 진행한다.'라는 이유를 달면 '아 이건 무죄 주겠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놓고 시작하는구나.'라는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재판 끝날 때서야 판사는 기록을 전부 다 받아들고 그때부터 충실하게 검토를 시작하거든요. 증인 신문 왔다 갔다 할 때 유리한 증인 나왔다, 불리한 증인 나왔다 그러면 심증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무죄가 명백하다라는 결론을 찍어 놓지 않는 다음에는 이게 지금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이 법은 그렇기 때문에 법 자체에서 치명적인 논리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후보에게 재임 기간 중에 "무죄를 줘라."라는 사인을 담아 놓은 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법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처벌 조항도 삭제하듯이 앞으로 민주당과 연관된 처벌 규정들은 대부분 삭제될 겁니다. 돈봉투 사건 지금 진행 안 되고 있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에 그 정당법 규정도 삭제될 겁니다. 처벌 규정을 없앨 겁니다. 이런 세상이 오지 않게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주변과 많이 또 이야기 나눠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